빨간머리 앤의 배경이 된 뒤뜰로 갔더니 앤이 있는 거예요. Yeah, many, but every day somebody is visiting her. 좀 다소곳하고 정숙하고 순종적으로 보이고 대체 너 그게 왜 안 되니?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줄게.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 들어보셨나요? 제 인생의 첫 버킷리스트였죠. 이 빨간머리 앤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제가 빨간머리 앤에 매료된 게 초등학교 때 그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좋아했지만 중학교 때 친구가 앤 시리즈 3권을 읽고 있는 걸 봤어요. 헉! 빨간머리 앤이 한 권이 아니었어? 이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30년에 걸쳐서 쓴 앤 시리즈는 본권 8권 그리고 부록 2권을 합해서 10권으로 된 시리즈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뭐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아니니까 책을 친구들끼리 빌려보고 돌려보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가 수소문을 해서 이 앤 시리즈를 1권부터 한 권씩 빌려서 읽는데 2권, 3권 이렇게 얼마나 설레고 기다리고 그랬는지 그때 그 기다렸던 한이 안 풀려서 제가 이렇게 10권을 전집을 사서 집에 쟁여놓고 있잖아요. 그 중학교 때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때 또 뭐 그 인터넷도 없으니까 지도책에서 어렵게 섬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캐나다 동쪽 끝에 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섬에 꼭 가서 그 붉은 길, 붉은 절벽의 해안, 그 앤이 거닐던 오솔길 그런 것들을 꼭 봐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는 게 제 인생의 첫 버킷리스트가 된 거죠. 그런데 연수 1년, 특파원 3년 이렇게 4년을 뉴욕에서 보내면서 미 대륙을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을 하고 캐나다도 막 서부를 갔다가 퀘벡으로 갔다 그러면서도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그 제 여행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어요. 저는 왜 인생 첫 버킷리스트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외면하게 됐을까요? 앤 시리즈를 읽을 때 초반부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앤이 시련을 극복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길버트와 동지적 관점의 연애를 하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멋있었는데 이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 전개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애는 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애는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 뒷바라지에 힘을 썼지?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낳고 애들한테 매달리지? 앤도 결국 그냥 여자, 아내, 어머니로 귀결되는구나. 이 소설의 배경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죠. 제가 이 소설을 읽을 때는 21세기를 바라보는 막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자라나기 시작한 때에 제 눈에서 이 앤의 초반부의 캐릭터에서 기대하는 바는 좀 더 독립적인 여성이기를 바랐던 거죠. 앤은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이 앤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좀 식어간 거예요. 뉴욕에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안 간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내 생의 첫 버킷리스트인데 지금이 아니면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에 제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갑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딱 들어서니까 풍경이 정말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초록빛의 벌판, 푸른 하늘, 붉은 길, 붉은 절벽의 그 해안가. 막 들어서니까 소설의 그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앤이 매튜 아저씨의 마차를 타고 처음으로 그린 게이블즈에 갈 때 자기가 남자 아이를 원하는 집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수도 적은 매튜 아저씨한테 질문 폭풍을 쏟아내면서 막 조잘조잘하던 그 장면이 그 캐번디시에 있는 앤의 초록 지붕 집으로 들어서는 그 길에 가니까 막 떠오르고 그 소설 속에 에이번리는 가상의 마을이지만 캐번디시에 그 앤의 그린 게이블스가 있어요.
그 소설의 모델이 된 집이 루시 몽고메리의 친척집인데 230년 이상 된 집인데 지금은 앤의 그린 게이블스 박물관으로 조성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마릴라와 앤이 음식을 만들던 주방, 마릴라가 앤의 옷을 지어주던 재봉틀, 앤이 눈의 여왕이라고 부르던 그 흰 꽃나무가 보이던 앤의 방 창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을 둘러보고 뒤뜰로 갔더니 거기 정말로 앤이 있는 거예요. 죽은 개 얼굴에 이 모자를 쓰고 똑같은 앤이 있는 거야. 내가 막 앤한테 막 달려가면서 저 믿을 수가 없어. 너 앤이니? 나는 너를 만날 날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단다. 그러면서 확 소설로 얘기를 하니까 앤이 너는 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구나. 근데 길버트는 어딨니? 길버트 얘기는 하지도 마. 걔는 내 머리를 잡아당겼어. 막 이러면서 You are a good girl. Yeah, you are a good girl. But after that accident, yeah, there was a very happy moment for you. It was a very happy moment for me. Well, I'm glad to know that you know all about this. Did Rachel Lynn tell you? She seems to know everything around Avonlea. She's all probably at her house or probably gossiping with someone else in town. Right. Yeah, many, but every day somebody is visiting her Yes. to hear what happened in town. Sometimes a little away from. 검은 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앤의 절친 다이애나도 보이죠. 그러니까 박물관 측이 이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서 소설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재현을 해서 관광객들이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조금 더 그때 그 소설 속의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때 썼던 모자입니다. 좀 앤의 모자보다는 체형이 넓지만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걸로 제가 쓰고 갔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버킷리스트 실행이다, 그런 의무감으로 갔었는데 앤을 만나고 나니까 문득 어렸을 때 나는 왜 그렇게 앤을 좋아했던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앤 시리즈가 최소한 그 5천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하죠. My name is Anne Shirley. Anne spelled with me. 뭐 만화, 영화, TV 시리즈. There weren't any. Just her. We have absolutely no use for a girl. You don't want me because I'm not a boy? 최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까지 다양한 버전들로 각색이 돼서 제작이 돼 왔어요. We sent word to Mrs. Spencer to bring us a boy. Girls can do anything a boy can do. 스토리를 변형시키고 중점을 두는 것도 다르지만 그 모든 버전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앤의 캐릭터죠. 늘 조잘조잘 말이 많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상상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을 해요. 엉뚱한 일들을 늘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죠. 눈물도, 웃음도, 공감도, 좌절도, 그것에 대한 극복도 요란한 진폭이 굉장히 큰 캐릭터죠. 그러니까 앤에게는 늘 자기 자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주장이 있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관련해서 그 가장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게 있다면 바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억제하라는 거죠. 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세상이 가르쳐준 길이 있잖아.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말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여자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좀 다소곳하고 정숙하고 순종적으로 보이고 좋잖아. 대체 너 그게 왜 안 되니? 그래서 제가 앤을 좋아했었나 봐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넷플릭스 시리즈 2로 끝나는 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앤이 항상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ANN이라고만 하지 말고 끝에 E를 붙여달라 라고 말하는 데서 착안된 제목이죠. 그 앤 시리즈는 시대적 배경은 같지만 그 주제들이 현대적으로 바뀌어요. 아동학대, 고아에 대한 차별,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족의 가능성, 노년의 로맨스, 이혼주의, 마릴라까지 포함한 여성들의 자아에 대한 자각, 인종주의나 성소수자 차별의 극복, 다양성에 관련된 다각적 이슈들을 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앤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그런 페미니즘이나 다양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앤에 대해서 나만 그런 걸 느낀 게 아니었구나. 1세기도 전에 쓰여진 이 앤 시리즈에서 세세한 스토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여자답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이 앤이라는 여성이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느냐. 저한테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지향하고 시도하고 네 의견을 가져. 그리고 그것을 말해도 돼. 라고 느끼게 해준 첫 번째 여성. 그런 면에서 앤이 저한테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앤이 21세기에 태어났다면 페미니스트가 되었을까요? 언니가 읽어줄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